에휴, 적자는 계속 쌓이고 대리점도 이제 접어야겠다. 아이 그나저나 뭐 해먹고 살지? 그래, 요즘 시대는 정보가 돈이지?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돈 주고 산다는데 그럼 나도? 아니 그딴 푼돈 갖고 되겠나? 큰 거 한탕 치고 떠나야지. 어디 보자. 뭐 먹을까? 마라탕 먹을까? 마라탕 같이. 잠깐만. 왜 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와서. 이게 뭐고? 가족들 죽이겠다고? 요즘 무서워서 사실 밖에도 잘 못 나가겠다. 그래서 낮에 데이트 하자고 했구나.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오니까. 그리고 요즘은 누가 뒤를 자꾸 따라다니는 느낌도 들고 해서. 누구지? 여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000만 원. 안 그럼 너희 가족들은 다 죽는다. 수아야, 와 그러노? 오빠, 너 그 협박 전화 돈 준비하라고. 뭐라고? 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안 된다, 오빠. 경찰에 신고하면 성폭행하겠다고.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뭐? 그날 이후 저는 수아를 적극 케어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 메시지와 전화, 스토킹 때문에 돈을 마련해 전달도 해봤지만 협박성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으니까 오늘은 좀 챙겨 먹어야겠다. 계속 통화 중이네. 전화 올 데가 없을 건데. 설마 또 협박 전화 온 거 아니겠지? 안 되겠다.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이만한 거지. 정도입니다. 수아야! 수아야! 모텔은 왜? 뭔가 이상한데. 네, 잠갔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문 좀 열어봐봐. 문은 또 왜 잠갔는데? 이 혹시 다른 사람이랑 있나? 오빠 가라. 나 지금 얘기 못한다. 아닙니다. 모텔 종업원이 와서.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휴대폰을 먼저 개통하고요.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수사도 안 받고 구속도 안 되는 것 맞죠? 네네. 혼자 있는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혹시 경찰서죠? 지금 제 여자친구가 모텔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옵니다.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임수아 씨, 경찰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경찰 조사는 안 받는다고. 수아야, 니 대체 뭐 하는데 문까지 걸어 잠그고 통화만 하는데 그 협박범 전화가? 협박범이요? 사실은 제 여자친구 얼마 전부터 협박 전화에 메시지에 스토킹까지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임수아 씨, 지금 누구랑 통화한 겁니까? 전화 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 수사 받는 건가요, 형사님? 수사요? 제가 어디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됐다고 수사 받아야 된다고 통장이랑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검찰에서.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모르셨어요? 그럴 리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오래 통할 만큼 한 거 안 줄 압니까?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휴대폰에 있는 해킹 앱이 있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피싱이라고요? 네. 네, 자, 사건이 꽤 복잡한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휴대전화 가게를 하던 신정호 씨가 갑자기 임수합 씨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박보영 변호사님, 이게 왜 이런 거죠? 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정호 씨가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건인데요.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데 신정호 씨는 이를 빼돌려 임수아 씨를 범행 대상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아, 이게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협박을 한 거니 놀랍네요. 예. 야,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 이게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사건에 대해 살펴보니 신정호 씨는 임수아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수아 씨를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넘어 수아 씨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정호 씨는 여러 번에 걸쳐 수아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보복 협박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재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휴대전화 가게 사장님이 이러실 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신정호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먼저 신정호 씨가 임수아 씨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정호 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나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번 다뤄봤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거는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신정호 씨는 휴대전화 개설 업무를 하면서 정보 주체인 임수아 씨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취득했는데요. 이를 범죄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이제 보호되지 못하고 이런 범죄에 불법 이용됐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참 씁쓸한 사건인데,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임수아 씨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싱 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네요.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넘는데요. 신정호 씨는 임수아 씨를 공갈해서 1,000만 원을 갈취한 뒤에는 더욱 대담해져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질렀는데요.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며 가지고 있던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고 그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서 가짜 수사 서류까지 만들어 임수아 씨에게 겁을 준 후 돈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수법이 독특한 게 모텔의 스스로를 좀 감금하라라고 했잖아요. 보이스피싱 범들은 수아 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 사기 사건에서 본인의 통장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장시간 추궁했고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을 줘서 지시에 따르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이 협박에 속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텔에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감금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 요구가 나오면 약간 눈치챌 법도 한데 안 그렇습니까? 네, 실제 제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보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요? 이 사건에서도 수아 씨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이고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짜 수사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주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일삼아 피해자를 고립시킨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인데요. 네. 임수아 씨 입장에서는 이미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이체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정신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철저한 계약 아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남자친구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지금 경찰의 말조차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있는 임수아 씨는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모텔에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오히려 출동한 경찰을 강하게 의심했는데요. 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지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나마 참 남자친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에 좀 빠르게 구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피해금을 이체하기 전까지 전화 통화를 계속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보이스피싱범과 전화 중인 임수아 씨를 송준영 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심할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도 뭐 임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처로 금전적인 피해를 막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전적 피해가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한 경우 범죄자들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형사합의를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실제 검거되는 가해자들은 범죄 조직의 하범이라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 피해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자, 저희가 로열을 하면서 사건을 이제 많이 살펴보잖아요. 네. 정말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고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매일 수없이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첨단 수법까지 악용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형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한 100년 정도를 때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좀 강화됐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형법의 특별법으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고요. 네. 2017년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추가 인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수아 씨 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놀라고 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자, 마지막으로 임수아 씨와 그 남자친구에게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임수아 씨는 신종호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보이므로 정신과에 가셔서 심리 치료를 받기를 우선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호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설치한 해킹 앱이 작동 중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기 바라며 신종호 씨에게 편취당한 1,000만 원과 정신적 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